여러분 혹시 경주는 한국의 교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마 굉장히 익숙한 표현일 텐데요. 그런데 오늘은 말이죠. 우리라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비유가 사실은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그리고 더 정확한 짝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주는 한국의 교토지. 이거 여행 계획 짤 때나 두 나라 문화를 얘기할 때 정말 흔하게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요, 이 익숙한 공식이 과연 딱 들어맞는 비유일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네,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현재 수도는 현재 수도끼리, 옛 수도는 옛 수도끼리.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하지만 더 깊은 관점으로 한 걸음만 들어가 보면 이 퍼즐 조각들은 완전히 다르게 맞춰져야 합니다. 과연 저 물음표 안에는 어떤 도시들이 들어가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자, 그럼 그 새로운 퍼즐을 맞추기 전에요. 우선 이 익숙한 짝, 서울, 도쿄, 그리고 경주, 교토라는 공식이 왜 우리한테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리는지부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하고 현대 일본의 중심인 도쿄, 그리고 천년고도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해이안시대 천년고도 교토. 이렇게 짝을 맞추는 게 아주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출발점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 정말 완벽한 대칭 구조 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단단해 보이는 비유에 사실은 생각보다 큰 균열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균열이 뭔지 하나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경주와 교토를 나란히 놓고 비교할 때 두 도시가 각자의 나라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사적인 그리고 현재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체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텐데요. 교토는 일본의 행정체계에서 도쿄도와 함께 단 둘뿐인 부, 즉 후라는 최상위 행정구역 지위를 가져요. 반면에 경주는 우리 행정체계 안에서 시 단위의 도시죠. 여기서부터 이미 무게추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교토는 수도 자리를 도쿄에 넘겨준 지금도 그냥 옛날 수도가 아니에요. 여전히 일본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엄청난 정치,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경주는 신라의 수도라는 독보적인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하나의 지역 역사 도시의 위상을 갖죠. 이 둘을 같은 선상에 놓기에는 이 규모의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의 현재 수도, 옛 수도라는 이 단순한 공식이 틀렸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틀로 이 도시들을 봐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익숙한 관점을 잠시 내려놓고 도시의 역할과 역사적 무게감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모델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네, 좀 놀라셨나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 생각하지 않았던 곳, 바로 한반도의 북쪽에서 교토와 역사적 무게감을 나란히 할 진짜 상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도시를 단순히 옛날 수도, 지금 수도 이렇게 나누는 대신에 각각의 도시가 역사 속에서 어떤 고유의 역할을 맡아왔는지에 주목해 볼 겁니다. 가령 정치 중심지, 전통의 중심지, 그리고 경제와 교류의 관문 같은 역할들로 말이죠. 자, 그럼 이 새로운 역할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도시들을 다시 한번 짝지어 볼까요? 아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흥미로운 조합이 등장할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평양은요, 고구려의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에는 수도 개경에 버금가는 서경, 즉 제2의 수도로서 엄청난 권위를 가졌던 곳입니다. 교토가 1000년 넘게 일본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정통성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평양 역시 한반도 역사에서 늘 왕조의 정통성을 다투는 핵심적인 무대였던 거죠. 이것이야말로 경주가 갖지 못한 교토에 버금가는 역사적 무게감입니다. 자, 이 조합은 정말 명쾌하죠? 우리는 흔히 오사카의 짝으로 부산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인천이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인천은 백제의 시작점인 미추홀이라는 깊은 고대사를 품고 있으면서 현대에는 대한민국 제1의 국제공항과 항만을 가진 관문도시잖아요. 오사카 역시 고대 나니와 시절부터 일본의 관문이었고 지금도 독자적인 경제권을 가진 상업 중심지라는 점에서 정말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이 짝은 단순히 인구순위 2등 도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라의 기틀이 시작된 깊은 뿌리를 가졌고 수도와는 독립된 경제적 정체성을 가졌다는 공통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천은 성장한 거대 도시인 부산보다 뿌리 깊은 거대 도시로서 오사카의 격에 더 잘 어울리는 거죠. 자, 이렇게 새로운 짝들을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연결해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구성한 한국과 일본 도시관계의 완성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토의 파트너가 아니었던 경주. 그 경주의 진짜 파트너는 바로 일본의 또 다른 고대 왕조의 수도였던 나라와 가장 정확하게 짝을 이룹니다. 바로 이겁니다. 나라와 경주. 두 도시 모두 찬란했던 고대 왕국의 유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지만 현대 국가의 정치적, 행정적 중심에서는 한 발 비켜나 있죠. 대신 도시 전체가 살아있는 박물관으로서의 정체성이 훨씬 강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짝이 또 있을까요? 바로 이 그림이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최종 결과물입니다. 현대 행정의 중심, 서울, 도쿄, 천년의 정통성을 가진 평양, 교토, 고대 국가의 발흥지이자 경제관문인 인천, 오사카, 그리고 고대 유산의 보고인 경주, 나라까지. 어떠세요? 훨씬 더 입체적이고 균형 잡힌 비교가 가능해졌죠? 이게요, 단순히 도시 퀴즈를 맞추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관점은 우리가 그동안 남쪽의 역사에만 치우쳐서 간과해왔던 한반도 북부의 역사적 비중을 제대로 복원하고 결과적으로 한일 양국의 역사를 더욱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려본 이 새로운 도시 지도 어떠셨나요?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통념에 한번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가 알던 세상이 훨씬 더 입체적이고 흥미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던 두 나라의 지도는 어떻게 바뀌셨나요?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